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정말 역사에 빠삭한 친구, 아니면 다양한 잡지식이나 과학지식 같은 게 있는 친구,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지식들이 단순히 친구들과 대화할 때 아니면 시험 볼 때 도움이 되는 정도였다면, 세상이 변하면서 그런 지식들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술도 발전하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생각 그리고 지식을 점점 더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돈으로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랄까요? 사실 유튜브가 없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어도 어떤 교육기관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나 인정해주는 전문 자격증 같은 게 없다면 내 생각을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쉽게 알리고 그걸로 돈을 번다는 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쉬워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쉬워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과 지식들, 경험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일 어려우면서도 쉬운 방법은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접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길어봐야 100년 사는 인생인데 경험의 양과 다양성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가계부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독서에 대한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후에 회사분들과 꽈배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가끔 예상 밖의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작은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질문은 협찬받은 꽈배기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책을 좀 읽었습니다. 평소에 독서하는 양을 확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독서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하고 자기 전에 읽자보다는 일단 책을 읽고 다른 걸 하자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확실히 독서하는 양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대 제대한 이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단 그냥 내 인생을 좀 바꿔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작정 읽었던 것 같습니다. 복학하기 전까지 1년 반 정도 공장에서 알바를 할 때였는데요. 출퇴근 통근버스에서도 책을 계속 읽고, 점심시간에도 읽고, 퇴근하고도 자기 전에 1시간씩은 꼭 읽고 잤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내내 독서만 했을 때도 있었고요. 그때는 자기계발서나 실용서 위주로 읽었는데 아마 기억에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철이 들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낭비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짠돌이 생활도 그때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장에서 100만원 정도 월급을 받았었는데 정말 안 썼을 때는 한 달에 2, 3만원 정도만 쓰면서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아서 가능했던 거겠죠. 아무튼 나름 열심히 읽긴 했는데 재미있어서 읽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잘 안 읽히는데 억지로 무작정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무라카미 하루키, 에쿠니 가오리라는 작가들을 알게 되었고, 한참 그 두 작가의 소설에 빠져서 책 읽는 재미를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나름 먹을만은 했어. 한 입 먹어봤어? 응, 하나 먹어. 보통 점심에는 김 과장이랑 점심 먹으면서 유튜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졸리면 좀 자던가 인터넷 하던가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점심시간 30분이 1년 동안 쌓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어제 낮에 상추를 옥상에 올려두어서 아침에 올라가 보았는데요. 새로 심은 상추들이 다 말라 있었습니다. 죽은 애들도 몇 개 있고요. 아직 상추가 어릴 땐 햇빛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나 봅니다. 상추 화분 하나 키워봤다고 너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첫 차 구입하고 2주 만에 사고 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업무 시작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돈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역사 속의 사건들과 경제를 엮어서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모든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부분 흥미있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다만 제가 역사 쪽으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큰 역사의 흐름들을 알면 더 좋았겠다 싶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 분야에 대한 책을 더 읽어보고 하다 보면 지식이 조금씩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책을 하나 읽기 시작하면 무조건 끝까지 읽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읽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취향에 안 맞거나 책 선택이 잘못된 경우에 끝까지 어떻게든 꾸역꾸역 읽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독서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땐 그냥 읽다가 중간에서 멈추고 다른 책을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히려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다 보면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독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덥다 근데 여기. 아, 근데 이 펭귄 인기가 많다. 김 과장도 펭귄 쿠션 샀더라고. 아, 내 물건 유튜브에 나온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저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요. 신입으로 들어갔던 회사가 처음 생긴 회사였고 인원도 적어서 거의 모든 부서의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은 할 수가 없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기획이나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독서가 꼭 필요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틈틈이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직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감독의 꿈을 접고 지금은 다른 파트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감독이 되려고 했던 노력들이 모두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이후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책을 읽지 않으면서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기관리, 자기개발도 전혀 되지 않고 시간관리도 안 되고 인생 자체가 정돈이 좀 안 되는 느낌이었달까요? 솔직히 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제 경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최근 몇 년간은 소홀했지만 그 이전에 읽었던 책들로 인해서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내용의 지식을 전달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글로 풀어서 표현하고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확실히 예전에 독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게 없지.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0%. 토요일에는 빡독에 참가하기 위해서 보라매에 있는 대교타워에 왔습니다. 빡독은 체인지그라운드와 대교가 함께 진행하는 전국민 문해력 높이기 프로젝트입니다. 대교에서 후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같이 책을 읽는 모임입니다. 중간중간에 신박사님과 고작가님 강연도 있고 스피치를 신청한 참가자에 한해서 본인의 삶과 생각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더불어 배우다 체인지그라운드 페이지 통해서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사 시간이 오전 10시 정도부터 저녁 9시 정도까지였는데요. 식사도 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십니다. 식사를 하면서는 거의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날 읽었던 책에 대해서 생각도 나누고 서로 책 추천도 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전부터 독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그걸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경험이 굉장히 새롭고 자극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가자 중에서 6분께서 스피치를 하셨는데요. 저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겸손해지고 자극이 많이 되었습니다. 뭐랄까, 전 그냥 막무가내로 막 달리는 느낌이었다면 그분들은 좀 더 계획을 가지고 현명하게 달려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을 대면서 독서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이번 빡독을 계기로 앞으로는 좀 더 각잡고 독서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사에서 들었던 강연들 중에서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요. 영상에 다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체인지 그라운드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독서를 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읽지도 않을 있어 보이는 책을 마구 사다가 책장에 꽂아두기만 했던 적도 있고요. 책의 내용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책을 읽은 양에 집착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독서를 할 때는 책을 읽는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던 적도 있어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저는 계속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서평을 쓰거나 읽고 나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책의 내용을 좀 더 제 걸로 만들 수 있었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독서를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다시 독서 습관을 확실히 가지기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책 읽는 속도도 많이 느려졌고 집중력도 떨어진 걸 느낍니다. 독서나 인생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인생을 좀 더 변화시키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체인지 그라운드와 뼈아대 신박사TV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나 독서에 아예 흥미가 없지만 독서를 좀 시작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책 내용이 쉽고 읽고 났더니 독서 욕구가 마구 솟구쳤던 책입니다. 그럼 이번 주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는 독서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